데일리 핵심 이슈 분석을 통해서 오후장 트레이딩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파이널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영철 와운의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김영철 파트너와 이슈 토크를 티키타카식으로 진행하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코스닥 2000년 9월 이후 처음 천선 장중 돌파, 코스닥 대표준의 관심주. 일단 첫 번째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코스닥 천선 완벽하게 돌파하고 안착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지금의 유동성 힘이라면은 돌파하고 안착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제가 코스닥 이제 시황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코스닥 연봉을 한번 보자라는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는 부분들인데요. 코스닥 연봉을 차트를 통해서 잠깐만 뭐 잡아주시면 이게 그냥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이게 이제 코스닥 차트가 아니라 그냥 일반 개별적인 종목이라고 이제 놓고 봤을 때 이게 이제 990짜리에서 이제 계속 움직였었잖아요. 보통 동전주가 990원, 뭐 900원 정도 하면은 보통 흔히 말해서 지폐주로 한번 움직임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라운드 피겨나 이제 그런 이제 저항대들을 한 번 정도 넘겨주는데 일단은 오늘 넘긴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물론 이제 넘겼다가 다시 조정을 받긴 했지만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코스닥 차트가 아니고 그냥 일반 종목이라고 하면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 터지고 뭐 1000원대까지 올려놓은 종목이 1000원을 못 넘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1000대가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코스닥에 많이 이제 포션이 차지하고 있는 기업 섹터군들을 보면 사실 제약바이오가 올라왔을 때 일단 뭐 셀트리온 이슈가 있으면서 같이 이제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약바이오가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적인 부품, IT 부품이나 아니면은 전장 부품,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이끌면서 같이 올라왔다라는 부분들. 여기에서 이제 사실 그동안 눌려 있었던 제약바이오가 일부 이제 수급 밸런스를 맞추면서 움직이면은 사실 뭐 계속 키 맞추기를 하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수 뭐 코스닥 지수는 여기서 뭐 단기간에 무너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코스닥이 천선 돌파 후 안착에 성공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네. 어떤 섹터와 어떤 테마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항상 그렇지만 어떤 지수단, 레벨단을 넘길 때는 주도주와 주도 섹터가 분명히 좀 필요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에서 명확히 주도 섹터와 산업군들을 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이제 그 코너에서도 관련 오늘장 특징주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반도체 쪽,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소부장 섹터와 그 다음에 이제 전장 부품 관련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현 시장의 주도주일 가능성이 높고 향후에도 주도주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코스닥은 사실 어떠한 섹터,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를 논외로 하고 어떠한 섹터가 혼자 코스닥 시장을 이끌어가지는 못하거든요. 보통 이제 대형주 단에서 주도주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그러니까 공급단에 있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같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고 대형주보다 이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흐름들이 뭐 과거에도 반복이 됐고 구조상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대형주 단 지금 뭐 주도주 누구한테 질문을 던져도 대부분 오는 게 대형주 IT랑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쪽이기 때문에 코스닥도 당연히 자동차랑 그다음에 IT 부품단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친환경 뭐 자동차 부품 기업이나 뭐 IT 소부장주들을 이제 뭐 주도주 그룹이 요 안에서 탄생한다 그러셨잖아요.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예의 주셔야 돼요? 일단은 저는 사실 수소 섹터를 지속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아마 이 코너를 통해서 연초부터 계속 뭐 새로운 그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산업 섹터 어디냐고 이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제 수소라고 말씀을 드렸고 1월 내내 수소 관련된 종목들 대형주 뭐 SK그룹이나 아니면 효성그룹들에서 상당히 시세가 나왔고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중소형단에서는 뭐 상하프론테크, 뭐 일진다이아 뭐 이제 이런 기업들도 말씀을 드렸고 뉴로스 뭐 이런 기업들도 한 증권사 쪽에서 강하게 세일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뉴로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시세가 나왔는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소차 관련된 기업들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고 있는 종목은 유니크라는 기업인데요. 그나마 이제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덜 오른 그런 부분들이고, 사실 뭐 수소차 밸류체인에서 움직임이 뭐 나오는 기업 중에서는 동아화성이 지금 뭐 대장격으로 움직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작은 중소형 단에서 움직임이 좀 나오는데 그 외적으로는 유니크를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렸었던 뭐 효성그룹이나 SK그룹, 그다음에 뭐 상하프론테크, 일진다이아, 그다음에 이제 뭐 뉴로스 이런 것들을 혹시나 못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유니크를 관심 있게 보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그 솔레노이드 밸브랑 배기가스 이쪽에 대한 그 밸브 제어 쪽을 한 100% 정도 시장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여기에서 이제 그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그 수소 자동차용 그 제어 모듈 요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 제품화를 완료를 한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신형 아이템인 시가라이터 이 운행 기록 측정, 이 캐럿플로그 이 부분들도 양산에 좀 착수했기 때문에 어쨌든 상대적으로 그나마 좀 덜 오른 수소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유니크 좀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소차 시장 성장의 수혜주 유니크를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고요. 자,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숨고르는 코스피 대표주 대응 전략 및 조정 시 관심주는 자, 코스피 지금 대표주들 약간 숨고르는 템포 조절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조정 시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지금은 비중 조절을 하기에는 오늘 일단은 시장에 조정이 나왔고 최근 시장의 조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한 2, 3거래일 안에 리바운드가 나오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워낙 이제 빠지면은 매수를 하겠다라는 대기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시장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존 주도주에서 이게 하차 그러니까 내리면은 다시 매수를 하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기존 주도주를 들고 계신 분들은 수익이 적게 난 부분들이 아니고 상당히 좀 많이 나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일부 포트폴리오에 계속 가져가면서 이제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존 주도주들 흔히 말하는 IT 그다음에 자동차 쪽 섹터가 없으신 분들은 뭐 2, 3거래일 조정을 통해서 분할로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지금 시장이 여기서 흔히 말해서 부러져서 꺾일 거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은 많이 없고 그리고 보통 시장이 이렇게 세게 올라오면 한 번에 꺾여 내려가진 않고 보통 뭐 그러니까 꺾이더라도 흔히 말하는 쌍봉이나 최소한 헤드앤숄더 패턴은 만들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조정 시에 주식을 조금 담아야 되는 그러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밸류단을 논하고 뭐 지금 시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부담스럽다. 그런 이제 반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이 꺾여 내려가려면 분명히 그만큼에 대한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그 시그널을 환율이나 아니면은 금리단에서 보더라도 당장 급격하게 이게 꺾여 내려갈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주도주들에 대한 대기 매수가 워낙 좀 탄탄하게 받쳐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너무 식상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기존 주도주를 좀 조정 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이게 사실 주식에서 숨겨져 있는 종목을 발굴해서 찾아서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있고요. 어떨 때는 이제 시장이 이미 주도주들을 보여줬고 거기에서 이제 비중 조절과 내가 진입 타이밍을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구도 모르는 종목을 가지고 내가 발굴을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시장은 분명히 아니고 누구나 알고 있는 익히 주도주들을 내가 좋은 타이밍과 좋은 가격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거든요. 이러한 시장 색깔이 나왔었던 게 딱 10년 전에 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아마 이제 MC님께서도 증권사에 있으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2009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도, 2011년도에 정말 일부 대형주 몇몇 종목들만 가는 시장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때 뭐 기사들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4대 천왕 7공주라고 해서 그 자문사 랩이 이끌어가는 그런 종목들이 자고 일어나면 오르고 자고 일어나면 오르고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그러한 시장에서 주도주가 분명히 현대차였었고 그때도 뭐 금호석유 일부 이제 시클리컬 경기 민감주들이 그러한 움직임들을 보여줬는데 뭐 시간이 되시면 금호석유 한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2만 원이었었던 주가가 뭐 한 불과 한 1, 2년 만에 20배 그러니까 10배 정도가 올라가면서
그때 뭐 금호석유 같은 경우가 정말로 이제 막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딱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만 원대 주가가 25만 원대까지 불과 2년 만에 올라갔었는데 똑같이 시장에 한번 시클리컬 업종들이 무너졌다가 올라올 때 시장은 이쪽으로 베팅이 들어가고 이러한 종목들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쨌든 지금 시장은 유효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몇몇의 종목들 대표적으로 이때도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그 당시에 주도주들이 똑같은 흐름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마찬가지로 2만 5천 원이었었던 주가가 뭐 불과 한 1, 2년 만에 20만 원대까지 10배 정도 올라갔었고 지금 올라가는 흐름과 상당히 유사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 단에서 뭔가 숨겨져 있는 종목 또는 밸류가 싸가지고 이게 밸류 리레이팅이 되는 그런 종목을 내가 그 피킹을 해가지고 잡아서 수익을 내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이미 시장이 주도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를 참 좋은 가격과 분할 매수로 전략이나 비중 조절이 조금 들어가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미 주도주들을 가지고 좋은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대형주들이 일시적으로 뭐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방향성을 이제 탐색을 하는 구간으로 진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스몰캡 종목, 그러니까 코스피 내에서도 핵심 스몰캡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스피 내에서 만약에 뭐 수소경제가 지금 시장 트렌드를 앞으로 이끈다고 가정했을 때 수소경제 안에 있는 종목 스몰캡 중에서 코스피 스몰캡 중에서 어떤 종목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일단 세종공업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종목 어떻게 이름 들어보면 사실 코스닥 느낌이 많이 나는데 코스피에 이제 들어가 있는 종목이고 시가총액은 한 2,800억, 2,900억 정도가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머플러랑 컨버터 자동차 배기 시스템 국내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그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하면서 그 아센텍을 인수를 하고 그다음에 세종 EV를 설립을 하면서 이쪽 수소 쪽이랑 전기차 쪽에 대한 모멘텀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21년부터는 수소차 부품 쪽의 매출이 기대된다라는 증권사 보고서도 이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수소차 라인업에 대한 뭐 이제 그 수혜도 좀 예상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뭐 상하프론테크 그다음에 뭐 일진다이아, 뉴로스 그다음에 효성그룹, SK그룹주들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은 사실 신규로 수소 관련된 섹터 포트폴리오를 넓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 섹터가 된다라고 뭐 공감하시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포트폴리오에 수소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좀 담아보는 거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세종공업 정도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세종공업도 수소차 시장 성장의 수혜주다. 네. 코스피 스몰캡 중에서는 세종공업 정도는 관심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저는 김영철 파트너가 관심주를 갖고 오셨잖아요. 네네. 어떤 종목이고 그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잡아주시고 매매 전략까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제가 항상 여기 와가지고 신규로 종목 말씀을 드릴 때는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뭐 그 연장선상이기도 하지만 친환경 관련된 종목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린플러스라는 기업입니다. 시간이 조금 많으면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좋긴 하겠지만 먼저 뭐 이 기업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보면 스마트팜 관련된 기업이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1위 업체로서 이 알루미늄이랑 온실 사업 부분들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 이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거에 따른 이제 수혜가 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스마트팜 매출 확대로 성장이 조금 뭐 지속되거나 가치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 많이 관심은 못 받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최근에 요 이제 그린플러스라는 기업 말고 최근에 팜8라는 기업을 한번 인터넷이나 이제 쳐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마찬가지로 땅이 아니라 이렇게 그 모듈식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들을 생산을 하는데 이 최근에 국순당이라는 주가가 그러니까 관리 종목, 환기 종목으로 걸려 있으면서도 상당히 이게 주가가 진짜 많이 오르거든요. 근데 이 막걸리 만드는 회사가 왜 4,000원대에서 이 7,000원대까지 올라갈지라고 이제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국순당이 팜8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팜8가 상당히 그 이제 스마트팜 쪽에서는 모멘텀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이제 이슈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유일하게 좀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린 플러스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조금 높긴 한데 신고가 정도 한 17,0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12,000원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영철 파트너는 뭐 미래 성장판이 활짝 열려 있는 그런 스몰캡을 참 좋아하고 잘 발굴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린 플러스는 대한민국 스마트팜 시장 성장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철 와우넷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